요즘에 PBS 이런 것 때문에 농약 사용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분들께서 현장에서 좀 조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어떤 병, 어떤 해충에 잘 듣는 농약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응애나 총체벌레나 작은 꼬리파리 이런 것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생활사, 성충, 알, 애벌레, 번데기 이런 이 생활사가 빠르기 때문에 약을 치고 나서 일정하게 죽는 애들이 있고 살아남은 애들이 다시 번식을 하면 그 약재에 대한 내성이 빨리 생깁니다. 총체벌레에 적용되는 약재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약을 뿌려도 안 죽는 애들이 벌써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 같은 약재를 계속해서 줬기 때문인데 우리는 분명히 같은 약재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농가분들은 이름이 다른 약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다른데 그 원재,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얘기하는 품명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품명명이 다르지만 작용 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가 막 날아다닐 때 에프킬라라고 하는 걸 쫙 뿌리면 팍 떨어져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뿌렸을 때 바로 죽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는 이런 약재들은 주로 신경에 작용합니다. 이렇게 신경으로 독을 작용하는 약재들은 사람한테도 독성분이 있어요. 농가분들이 구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은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농약들은 다 보통 독성 이하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과 관련된 약재들을 계속해서 같은 약재들을 사용하다 보니 내성이 생기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살균제도 그렇고 살충제도 그렇고 이것들을 작용 기작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일단 1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해가지고 1 살균제 작용기작으로 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 안에 보시면 맨 좌측에 보면 작용 기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번째, 첫 번째가 세포 분열 저해로 나오죠. 이 세포 분열 저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균사를 뻗어나갈 때 균사가 세포가 계속 분열돼야 쭉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재들입니다. 이건 가에 해당되는 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진균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세포 분열 저해, 호흡 저해, 그다음에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 저해 이런 식으로 그 작용 기작을 분류해가지고 살균제는 가나 다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어디 써 있을까요? 농약을 구매하시면. 농약 왼쪽이요. 그렇죠. 농약 포장지 좌측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분들은 이게 세포 분열 저해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그 표시 기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해놨어? 빳빳하게 코팅을 해놨어요. 왜 코팅을 해놨겠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표시하시라고. 여기다가 색연필 아니면 여기 이런 데 쓰는 보드마카 이런 거 있죠? 저런 보드마카로 동그라미를 딱 치고 옆에다가 몇 월 며칠 날짜만 써놔.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에 여기에 해당되는 작용 기작을 한번 썼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어떤 거 쓰면 돼? 똑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돌려 쓰는 거야. 이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돌려 쓰시기 편하도록 제가 이렇게 빳빳하게 코팅을 해놨어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 작물보호 지침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지침서를 검색해서 딸기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 중에서 딸기에 주로 발생하는 예를 들면 그 진균, 병 같은 경우는 제피쿠팡이 흰가루병, 탄저병, 시드르병, 역병 해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약재들을 이렇게 작용비작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가나다라 표시가 되어 있고 색상은 무슨 색상? 봉지 색상은? 살균제는? 네,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균제는 이렇게 가나다라 표시가 되는데 자,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농가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쭉 보시다 보면 카라고 되어 있죠. 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맨 밑에 쪽에서 두 번째 쪽. 다점 접촉작용 해가지고 보호살균제, 유기유황제, 무기구리제, 무기비소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먼저 이 다점 접촉작용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 얘는 보호살균제,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예요. 그러면 병이 왔으면은 얘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딸기를 심을 때 농가분들께서 탄저병 시드림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정식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쿠퍼, 동제가 있습니다. 쿠퍼. 이런 약재들은 예방제. 그런데 농가분들께서 묘를 사올 때 짱잎이 있었고, 예를 들면 정식을 해놓고 며칠 되니까 짱잎이 눈에 보이니까 이 동제, 카본에 해당되는 약재를 주면은 효과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정식 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토경이든 고설이든 이 동제를 관주량을 많이 해버리면 무슨 문제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17개 필수 요소 중에서 미량 원소에 해당되는 무기영양분이긴 하는데 무기영양분 중에서 미량 원소는 너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과잉 증상이 나타나요. 과잉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인데 음과 양 중에서 플러스 2가에 해당되는 양인데 이 양이온이 많이 밀적이 되면 다른 양이온이 흡수가 그만큼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고설재배나 토경재배에서 정식 이후에 혹시나 짱잎이 나오고 병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약을 관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약값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에는 카에 해당되는 약제가 아니고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카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사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사원인데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의 작용 기작은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식물은 입에서 햇볕을 많이 받는 정부라고 하는 가장 왕성한 부분, 제일 위에 끝단부가 이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뿌리까지 전달되면 뿌리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베렐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지베렐린이 만들어지면 생육이 막 촉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에 해당되는 약제는 이 지베렐린의 합성을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작물이 잘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영리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냐? 억제제를 쓴다고 하면서 이 사에 해당되는 약제들 중에서 살림꾼, 사천향 뭐 이런 것들을 치십니다. 왜? 안 크게 하냐? 자, 그게 안 크게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딸기가 새 뿌리가 나오고 새 잎이 나오는 뭘 합성을 저해하는 거다?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항상은 억제를 해. 자, 그러면 지베렐린이 합성이 억제되면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뿌리에서 지베렐린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사이토카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잎이 왕성하게 크는 또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생육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약제들 중에서는 정식 이후에도 이 약제가 좀 진하게 처지거나 그러면 꽃대가 억제된다든가 생육 자체가 억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라고 표시되는 약제들은 무조건 휘적 배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규정 배수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카본에 해당되는 약제들이 보호살균제라고 했는데 이 약제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맨 첫 번째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벌독성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 벌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이 카에 해당되는 약재들을 쳤다. 그러면 벌이 꽃에 앉아요, 안 앉아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 살균제밖에 안 쳤는데 벌이 죽어. 네, 죽어요. 살균제인데도 요 벌독성이 있는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농약병만 조금만 쳐다보면 아주 쉽게 표시가 되어 있어. 농약병이나 그 봉지에 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X 딱 써있고 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얘는 벌독성이 강한 거야. 벌독성이 있는 것을 살균제도 벌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꽃이 폈을 때 약을 치면 수정될 때 수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살균제가 농가분들께서 바쁘시니까 약을 하시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섞어서 뿌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기도 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예를 들면, 탄저병 약 중에서 옵티바 아시죠? 네. 육류하실 때 옵티바 치고 나서 입이 어떻게 돼요? 가끔씩 약해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농가분들께서 현장에서 약을 하고 나서 약해가 나온다는 약재들은 특히나 단제 위주로 뿌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농약을 10,000원 주고 구입하면 그 중에 5,000원은 뭘 사는 거냐면 10,000원 주면 최소 50%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계면활성제가 뭐예요? 다른 말로? 네? 전착제. 또 우리가 쉽게 쓰는 것 중에 세제, 비누입니다. 비누. 그런데 A라는 약재도 1000배, B라는 약재도 1000배를 타도록 돼 있어서 20리터에 똑같이 20cc를 내가 넣었어. 그러면 20cc, 20cc 해가지고 A라는 약재, B라는 약재 똑같이 1000배의 희석액이 되지만 50%씩 들어있는 이 계면활성제는 양이 어떻게 돼? 여기도 50%, 여기도 50% 있던 것이 2배가 돼요. 그러면 농약을 등록하거나 실험을 할 때 걔네들이 희석하는 대로만 단제 위주로 살포해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따블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약재들인데 주의사항에 보면 이 약재는 침투 이행성이 높기 때문에 약이 묻지 않는 곳까지의 조달이 잘 되고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고 주의사항에 다른 기능성 전착제 내지는 약재와의 혼용을 금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의 약재의 희석 배수를 지켰지만 계면활성제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약이 묻는 그 양이 똑같은 면적의 약이 묻는 양이 많아지고 또 하나 딸기가 이렇게 딱 수고져 있으면 약을 뿌렸을 때 끝에 몰리죠. 그런 부분에 약이 많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조직 안에까지 이 약재가 들어가요. 이 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조직에도 이 약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정상적인 세포의 생육을 억제를 시키거나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제는 되도록이면 단제를 써주라. 살균제 중에서요, 살균제인데 살충 효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가벤다, 그 다음에 샤크, 그 다음에 지오판 N,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카벤디오. 이런 약재들이 원 품목명이 카벤다짐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 카벤다짐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는 약재 자체가 살균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살선충 효과가 있습니다. 선충을 억제하거나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배 중에 선충이 나오면 살충제로는 잡을 수 있는 농약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등록되어 있는 약제들이 정식 직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되면 벌독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선충제를 직접적으로 못 써요. 그런데 이런 약제를 사용해주면 곰팡이에 대한 것도 방제가 되고 선충을 좀 밀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카벤다지라고 하는 품목명을 말씀을 드리고 상품명으로는 그런 아까 가벤더나 뭐 지오판, 뭐 카벤디오 이런 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큐리라고 하는 약제도 머큐리에 들어가 있는 약제도 선충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선충을 죽이기 위한 양으로 쓰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 쓰여져야 돼. 그리고 머큐리라는 자체 약제가 조금 비싸요. 살균제에서 빼먹은 게 있네. 먼저 얘기하고 가면 여기 보시면 나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뒤에 뭐가 또 붙었죠. 여기 보시면 가장 가깝게 뭐 골자리를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나1에 해당되는 표시가 우측에 있는데 플러스 나2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약제를 두 가지 이상을 섞어 만들었어요. 그때 등록되어 있는 농약은 되게 농약 품목으로 따지면 한 460가지가 되는데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한 2,800가지가 돼요. 이미 나와 등록된 약제들을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약제가 2,800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분들께서 굳이 혼합을 해서 쓰지 않더라도 농약회사에서 기존 약제를 혼합해서 사용했더니 방제가 썼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등록해가지고 이 혼합제를 이미 만들어놨어. 그런데 약제를 쓰실 때 혼합제를 먼저 쓰는 것보다는 단제, 섞여져 있지 않은 것을 먼저 써야 그 다음 약을 쓸 때 작용기작이 겹치지 않는 약을 쓰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농약은 이 작용기작이 다른 거를 돌려 쓰는 거를 좀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충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충제에 넘어가서 3페이지란 보세요. 밑에 하단에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작용기작 6에 해당되는 약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약제가 어떻습니까? 되게 많죠. 6에 해당되는 약제들이 또 뭐예요? 색깔이 다? 빨간색, 벌독성이 강한 약제들이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농가분들이 해마다 응애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셔요. 그래서 가가지고 약을 돌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썼냐, 뭘 썼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같은 6개 해당되는 약제들만 돌려 쓴 거야. 약이 많잖아요. 갤럭시 쓰고, 돌직구 쓰고, 밀베르크 쓰고, 파일럿 쓰고, 코난 쓰고, 흑기사 쓰고 열심히 돌려 썼어. 결국은 뭐야?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야. 양면으로 코팅되어 있고 원래 단면으로 해가지고 내장을 딱 놔야 좀 더 보기가 쉬운데 우리 좀 급하다 보니까 이게 양면으로 뽑으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약제를 표시기호로 확인해서 표시해 놓고 돌려 쓰셔야 되는 거고, 자, 살충제 중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박종호라는 사람이 선충에 대해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병해충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셨을 건데 대부분 병해충 관련된 거 교육을 할 때 병은 탄저병, 시드름병, 역병, 줄기만병 등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해충은 예를 들면 요즘은 좀 작은 뿌리파리가 좀 위험 많이 문제가 되니까 작은 뿌리파리, 응애, 진딧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충입니다. 그런데 저는 병과 해충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선충입니다. 왜 그러냐? 선충이란 애가 발병하기 시작하게 되면 선충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가해를 합니까? 네. 뿌리에 뭐가 나요? 이렇게 가해를 한다는 얘기는? 뿌리를 막 건드려. 그러면 뭐가 나?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는 순간에 역병, 시드름병, 탄저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잡아야 돼? 자, 그런데 선충이 뭘 타고 날라오냐? 얘네들은 이동성이 적은데 뭘 타고 날라오고 있어요?
뭘 타고 내가 말씀드렸어. 뭘 타고 날라온다. 답을 드렸어. 날아다니는 거. 하우스에 날아다니는 거. 한번 불러보세요. 나봐 또. 응? 새 또. 얘기해보세요. 다 큰 것만 얘기하시네. 메뚜기. 네? 모기 또. 모기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걸 옮깁니다. 네. 또. 팔이 비슷한데 파리 그렇죠. 파리. 자, 우리가 TV에 가끔 보면 유기동물 이렇게 뭐 들녘에 강아지,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얘네들 구조해가지고 보면 얘네들 병원에 데려가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눈을 봅니다. 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냐면 눈 안에 동양안구선충이라고 하는 선충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선충을 뭐가 옮기는 줄 아세요? 초파리가 옮깁니다. 초파리, 아주 작은 초파리. 소나무 재선충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건 뭐예요? 솔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라는 그 해충에 소나무 재선충이요, 많게는 15,000마리까지 붙어 있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것처럼 저는 농가분들께 날아다니는 파리류, 초파리가 됐던 지파리가 됐던 작은 뿌리 파리가 됐던 요것들을 빼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 분명히 내 농장에 내 토경이던 고사하우스에 작은 뿌리가 선충이 없었는데 재배를 1년차, 2년차 하다 보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잡아야 되고,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가장 많이 잡는 건 뭐예요? 노란 네, 끈끈이 트랩. 끈끈이 트랩에 붙여버리면 알도 못 낳고 잡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육묘장도 끈끈이 트랩이 잘 많이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 담양도 유명한 주산지였어요, 딸기.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병해충 때문에 어려워져. 왜 어려워질까요? 연장장애죠. 연작장애도 있고요. 또 연작장애도 맞을 수 있지만, 한번 까놓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내 농장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배가 1년차, 2년차 되면서 농가분들이 농작업하면서 나왔던 작물의 잔재들을 내 하우스 주변에 쌓아둡니다. 주변에 위생이 농작물 개념에서 봤을 때 농장주 주변의 주산지에 이 위생 상태가 상당히 악화가 돼요. 이 재배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렸던 묘를 뽑아가지고 버리는 거, 내가 한번 재배했던 상초를 뿌리 같은 거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가지고 몰아듣는 곳, 여기에 병과 해충의 밀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거를 없애지 않고 재배가 계속 되다 보니 약을 써도 병과 해충을 잡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좀 둘러보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물리적인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농가일수록 병과 해충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장목반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면 농가 혼자서 이걸 다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목반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좀 품앗이를 해서 요거를 제거해 주시는데, 딸기를 제거했던 잔재물과 이 상토들이 내 농장 주변에 있으면 폐기물이지만, 논과 밭에 들어가서 이걸 갈아엎으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쌓아져가지고 그렇게 병과 해충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좀 없애주시면, 약을 사용하는 사용했을 때 효과도 좋아지고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선충을 잡기 위한 약은, 딸기에 등록되어 있는 약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이 약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배 중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토경이나 고설이나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일정한 면적에 사용하라고 하는 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억에 네마킥 잎제 같은 경우는 뭐 300평 기준 했을 때 6kg를 쓰라고 되어 있으면 200평이다 그러면 4kg를 써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 포장지 한 포장지가 대개 300평 기준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200평보다 약간 적거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우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그냥 뿌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이 많이 쳐지는 거예요. 또 하나 네마킥 액제는 1평방미터에 2리터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드 재배하시는 분들이 내 하우스 바닥 면적으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양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하우스의 배드 면적, 배드가 20cm다. 그리고 하우스가 만약에 100m다. 그러면 0.2 곱하기 100 하면 20평방미터밖에 안 돼. 그러면 배드 하나에 몇 리터 치면 돼요, 약을? 40리터만 치면 돼요. 내가 만약에 5줄이다. 그러면 40 곱하기 5 하면 그게 몇 리터? 200. 네. 그거만 치면 돼. 또 하나가 살균제도 그렇고 살충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약자들이 300평 시발 기준했을 때 우리가 이 연면살포하는 기준으로 양량은 대부 10에서 200리터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농가분들이 되게 200평에 한 300리터 쳐버려. 상당히 양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선충인 약은 벌독성이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A에 해당되는 약제 중에서 오신, 빗장, 팬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약제들은 뭘 조심해야 돼? 네, 벌독성. 치고 나서 벌독성이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런 약제들은 어차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주의하라고 제가 표시한 거고요. 보시다 보면 예를 들면 모스피니안이라고 하는 약제가 작은 뿌리파리, 진딧물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보시면. 그래서 이 농약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한 약제가 몇 가지 중복되어 있으면 그런 약제를 먼저 써시면 사용해 주시면 한 번 방지할 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충제도 요 작용기장이 다른 애들을 돌려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약제는 없는데 그렇게 돌려 쓰는 방법이 약제를 좋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언젠가부터 20B라고 하는 가네마이트라는 약제가 20B로 표시되어 있는 뒷면에 보시면 가네마이트라고 하는 응애약인데 입에 생리장애를 일으켜요. 입에 생리장애. 그래서 꽃이 폈을 때 이 약제를 조금 과하게 사용하신다든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 기형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응애를 잡기 위해서는 약을 치고 나서 뭐 3일 후에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쳐줘야 방제가 된다는 것이 아예 성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를 계속해서 방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